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2월 26일. 2월 26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1935년 2월 26일 오늘 영국 사람이에요. 로버트 왓슨 와트. 이름도 좀 복잡합니다. 로버트 왓슨 와트라는 그 이제 기술자겠죠.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뭐 물체를 추적하는 데 쓰고 있는 그 레이더에 대해서 이것이 이 물체를 추적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레이더라는 기계를 갖다 만들어서 시연을 한 날이다. 이렇게 인류 문명사에 기록이 돼 있네요. 그래서 레이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 레이더가 없으면은 뭐 전쟁을 수행하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 레이더에 관련해 갖고서는 그 안테나 공학이라고 한 학기 이제 들은 게 전부 다 같아요. 결국 레이더가 이제 안테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제 지식이 짧아갖고 비록 전자공학을 전공하고서도 물론 뭐 그 시대 전자공학은 정말 벌써 한 45, 6년 전 그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자공학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고전적인 수준이죠. 정말 그야말로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 배웠던 그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 지식을 갖고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명이 좀 부족하고 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두렵습니다. 예. 하여튼 주어진 자료를 갖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레이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혹시 이제 구독을 하시면 그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갖다가 링크에 좀 접속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레이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더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1935년 바로 오늘이네요. 영국의 그 로버트 왓슨 와트, 이름도 왓슨 와트가 레이더에 대해서 시연을 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더라는 게 뭔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레이더 또는 전파 탐지기. 레이더는 이제 전파 탐지기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레이더는 특정한 단어였던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의 단어가 됐지만 그걸 이제 어, 그 하나의 어떤 그 이 긴 문장을 줄여서 만든 게 바로 레이더입니다. Radio Detection and Range. 그래서 RADAR. 그러니까 앞에 라디오에서 RA, 그다음에 디텍션의 D, 그다음에 and ranging의 이렇게 따라서 레이더, RADAR에서 레이더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니까 말 자체로 전파 탐지기예요. 그게 전파로 탐지를 해갖고 레인징, 뭐 어떤 그 범위라든가 방향,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그 탐지해내는 그런 그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전파를 사용하여 목표물의 거리, 방향, 각도 및 속도를 측정하는 감시 시스템이 바로 이 레이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더는 전파법 2조 19항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 즉 목표죠. 목표의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 신호와 기존 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 추이 설비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전파법 2조 19항에 바로 레이더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겁니다. 레이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쪽에서 전파를 쏘는 겁니다. 쏘고 나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 목표물에 가서 전파가 부딪혀갖고 반사가 돼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반사되어 오는 것을 이제 그 이제 검출하는 거예요. 디텍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갔다 오는 시간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에, 계속 연속적으로 쏜다면 그게 움직임도 이제 파악이 될 거고 방향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그 이제 그 속도까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용이 가능하죠.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레이더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선박, 우주선, 미사일, 자동차, 기상 구조물 및 지형을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사용이 되네요. 네, 보면 전쟁에서 적의 위치를 알아내기도 하며, 이제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뭐 이러이다 좀 이따 그런 영상이 이제 잠깐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 둥그런 원을 이 선이 삥 돌면서 반짝반짝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그 레이더 시스템을 그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자주 보는데 직접 보기는 힘들죠. 사실은 뭐 그런 부대나 그런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 빼놓고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적의 위치와 그다음에 움직임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심해까지 레이더를 쏘아서 그 수심을 알아내기도 한다. 일단 수면 위에서 이제 수면 아래로 전파를 발사하면은 이게 이제 밑에 예를 들어 이제 바닥이 있으면 거기서 전파가 이제 반사돼 갖고 돌아오겠죠. 그걸 이제 측정을 해갖고서 깊이가 얼만큼 된다 이런 거 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어원을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더는 영어 단어인 그 레이더 RADAR인데 라디오 디텍션 앤드 레인징의 약자다. 그죠? 앞에 그 글자만 따갖고 레이더를 만든 거예요. 레이더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이제 단어로 이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레이더. 우리가 흔히 레이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당초 영국에서는 무선 방향 탐지기 RFD라고 했네요. Radio Detection Finder 혹은 Finding. 그 다음에 고주파 방향 탐지기인 HFDF, High Frequency Detection Finder라고 불렀다라는. 그것이 이제 미국에 와서 레이더로 이제 재명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레이더의 그 이제 원리를 보겠습니다. 강한 전자기파를 발사하고 그것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자파를 분석하면서 대상물의 거리를 측정한다. 되돌아오는 그 전자파를 딱 그 감지를 하면은 그 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전파가 어떤 특정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물이라든가 이런 거 뚫고 들어갈 때 그 이제 그 가는 속도 아주 뭐 미세한 차이겠죠. 예. 그걸 갖다 이제 다 이제 수치화시켜 갖고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떠한 물체가 있다. 생긴 모양까지도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레이더의 파장이 긴 저주파를 사용하면 전파의 감쇄가 적고 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지만 정밀한 측정이 되지 않아서 해상도는 나빠진다. 파장이 길면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막 건너뛰듯이 가는 거라고 봤을 때. 그런데 파장이 짧은 고주파는 이게 오밀조밀하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에 저런 부딪혀서 다 반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감쇄가 커지는 거예요. 다 반사하고 다 이제 의외로 다른 데로 튀어나가고 그러면은 전파가 그러면 이제 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런 그 어떤 전파의 양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먼 데까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데 거는 쉽게 볼 수 있고 또 해상도가 높은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해상도가 높다 나쁘다 그러면 해상도가 낮다 그러면 물체의 식별이 좀 뭐 흐릿하고 모양이 형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고 해상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러한 물체가 식별이 아주 쉽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대공 레이더, 대지 레이더, 그다음에 원거리 목표물을 빨리 발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주파의 전파를 사용하고 사격 관제 레이더 등 목표의 형태나 크기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고주파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네. 이건 뭐 앞에서 그 파장의 어떤 성격을 갖고 구분을 했죠. 그 얘기를 이제 어, 그 다른 말로 새롭게 정의를 하면은 지금 8번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더 공식을 한번 볼까요? 과연 전파가 돼갖고 돌아오는 그 어, 신호를 갖다가 잡아갖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네. 자, 수신 안테나로 되돌아오는 전력 R은 리시브겠죠. 아니면 리시빙이라든가 파워 리시브.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전력을 이게 받아낸 그 전력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PR은 PT 곱하기 GT 곱하기 AR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F4. 그 다음에 나누기 슬래시 4파이 제곱 곱하기 RT 제곱 플러스 RR 제곱이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네요. PT는 트랜스미션이니까 송신 전력이다. 얼마만한 그 전력을 쏘느냐 이거죠. 상대방 목표물을 그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송신 안테나 이득. 이 안테나도 그 이득이 있죠. 효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신 안테나의 유효 개구 면적 AR. R은 이제 수신이고 리시브고 A는 아퍼처. 아퍼처는 이렇게 그 앞에 주둥이를 아퍼처라고 하죠. 개구가 바로 그거예요. 그 주둥이가 얼마나 이제 크냐. 이제 그 개구 면적이고. 그다음에 시그마는 레이더 측정. 레이더가 이제 커다란 게 있을 수 있고 조그만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는 목표물의 산란 계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F는 패턴 전파인자. 뭐 하여튼 레이더 기술에 이제 또 저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런 요소가. 그다음에 RT 송신기에서 목표물까지 거리. 그다음에 RR 목표물에서 수신기까지의 거리. 하여튼 저런 그 변수를 갖고서 바로 이 공식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계산하면 돌아오는 그 이제 수신 안테나로 돌아오는 전력의 양이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하다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일반적인 경우 그때는 RT하고 RR이 똑같게 되겠죠. 네. 그래서 RT 제곱, RR 제곱은 R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R은 거리고 이게 지금 표시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PR은 PT 곱하기 GT 곱하기 AR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F4 나누기 4파이 4승 곱하기 R 4승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걸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앞에 공식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은 전력이 거리 4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로부터 반사되는 전력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나눴으니까 R4승으로 나눴으니까 R 거리가 길면 길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이 PR이 작아지죠.
반사돼서 이제 검출되는 전력의 양이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작은 것을 분석을 해낸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하트 트루스데이 때 제가 심전도 얘기를 했었죠. 심장이 뛸 때 전이차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이 인체의 일렉트로드를 10군데 연결해 갖고서 그 전이차를 감지해낸다고 그랬죠. 그게 뭐 나노볼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미세한 걸 증폭을 해 갖고서 시그널이 가는 의미를 갖다 해석해낸 게 바로 QRS파, 그다음에 심전도 파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검출된 아주 미세한 그런 시그널을 갖다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10번 보겠습니다. 필터링과 위상 적분을 추가하면 펄스 도플러 레이더 성능에 대한 레이더 공식으로 쉽게 변환되는데 이것은 탐지 거리를 증가시키고 송신 전력을 줄이는 데 사용을 한다. 적분을 한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됐든 좀 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제 뭔가 목표를 탐지해내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수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만약 간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F가 1이 된다. 그러니까 진공이 없다는 얘기는 뭐 방해받는 요소가 없는 거죠. 전파인자로 다중 경로와 쉐도잉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다양한 전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경로 손실 효과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솔직히 저도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이 안테나, 이 레이더, 이거 워낙 전공 글쎄 뭐 한 학기 이렇게 듣고서 지금까지 기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음,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한 45년에서 50년 정도 이제 된 옛날에 배웠던 이론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착한 행을 알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느낌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설명을 드리려니까 좀 어렵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레이더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나는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해 그 반사음으로 부딪히지 않고 비행하는 것으로부터 힌트를 얻었다. 그러니까 참 레이더 박쥐는 이제 이게 눈이 이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를 발사해 갖고 그 반사음이 이렇게 이제 갖다 물체 부딪히고서 이제 돌아오는 거. 이제 그걸 이제 감지해 갖고서 이제 막 이제 날아다니는 거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개발해냈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옆에서 느낄 때 사과가 떨어졌으면 떨어지는가 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레이더를 발명한 사람들은 쥐가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갖고서 이제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한다. 그래서 그걸 감지해 갖고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걸 레이더라는 거에 적용을 하면은 뭔가 기가 막힌 기계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서 만든 게 바로 이 레이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학교를 아침에 이제 일찍 좀 갔는데 이제 복도가 길잖아요. 이 교실이. 복도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뭐가 확 날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수십 마리가 막 떼져서 날아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박쥐였어요. 참, 교실 거기에 박쥐가 서식을 했던 건지 아니면 박쥐가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모르지만 아주 깜짝 놀란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박쥐의 비행하는 그 원리, 그거를 이제 갖고 레이더를 만들어낸 거예요. 1930년대 독일과 영국에서 실용화되어 1940년 영국은 독일 공군의 공습에 대한 요격 전투에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40년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죠. 그러니까 30년대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못 썼고 30년대 이제 이걸 개발해서 40년대 들어서 발생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초기의 레이더는 비가 내리면 반사되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향성도 불충분했다. 음, 비물에 반사가 되면은 반사돼 갖고 돌아오는 이제 정확한 목표물에서로부터 반사돼 갖고 돌아오는 그 어, 이제 필수되는 전파가 이제 미약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타로 우다와 히데스구 야기라는 일본인이 발명한 야기 안테나는 지향성을 갖춘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지향성이라는 게 이제 이 방향, 한 방향으로 쫙 이제 나갔다 돌아오는 게 정확하게 캐치게 되는 게 이제 그 지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야기 안테나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히데츠쿠 야기라는 일본인이 발명을 해낸 그 안테나였네요. 이게 보면 일본이 참 이제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제 이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일본이 저런 해서 그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검토하기보다 좀 들여다보니까
일본 그 역사서를 보니까 그,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어나고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항을 하면서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때 이 교육에, 이 기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초과학이 튼튼해졌던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술과는 관련한 뭐 평화상, 문학상 이런 데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았는데 그래도 이 기술, 의료 뭐 이런 쪽에서 노벨상을 받아야지 진정한 노벨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벨상을 받은 분들한테 뭐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니까. 자, 이 아기 안테나가 구미에서 크게 호평을 받아서 이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구미가 아니고 구라파와 미주를 얘기하는 거죠. 유럽과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미에서 크게 호평을 받아서 각국에서 군사면에서의 기술 개발이 급속히 진행이 되었다. 그 성과는 마침내 영국 본토 항공장에 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 레이더가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독일 공군의 공습에 대해서 영국 공군은 레이더를 사용한 방공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예, 쫙 쏘고서 반사대 오는 걸 보고서 적기가 날라온다. 이게 이제 판독이 가능했던 거죠. 자, 또 시마오키 해전과 빌라스탄모아 야전에서 미국 해군은 레이더를 활용해서 일본 해군을 상대로 승리를 또 거두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더는 전쟁을 저하하는 중요한 정보기기가 되었고, 당시 일본군은 야기 우다 안테나를 완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배제해 레이더 개발을 하지 않았다. 그 후 미군이 야기 우다 안테나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서둘러 개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니까 패망을 한 다음에 뭐, 그러니까 개발하다 패망을 했겠죠. 네. 자기 나라 사람이 개발한 걸 갖다 좀 불필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일본도 저는 실수를 할 때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레이더의 역할은 대단하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이제 실전에서도 많이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용평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남아있다. 이용평이 어, 남아있던 때가 어제입니다. 어제 2월 25일 날. 몇 년도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때도 그걸 발견한 게 바로 이 레이더예요. 레이더를 보고서 북한에서 뭐가 떴다. 지금 전속력으로 저공으로 맞죠 아마.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휴전선을 넘어오면 아니면 서해로 올 때 NLL을 넘어오면 침범이 되니까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상대할 그 비행기가 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떠서 이렇게 조우해서 보니까 이게 그 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귀순 이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데리고 이제 착륙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공개 그 이제 이용평 소령이었죠 그때 당시에 아마 이용평 공군 파이럿은 상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그때 이제 넘어온 걸로 봐서는 어, 그만큼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가 힘든 그런 사회였다라는 게 반증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전자파 발생은 마그네트론 또는 크라이스트론의 진공관을 사용한다. 그 성능 향상에 따라서 레이더의 성능도 올라가고 위상 배열 방식은 반도체 증폭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네, 마그네트론 이게 아주 묵직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전자파를 만들어내려니까 아주 가속을 시켜야 되죠. 그 가속시키는 것이 이제 마그네트론과 클라이스트론이라는 진공관이에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이게 날개 같은 것을 갖다 이렇게 대고서 치료해주는 그런 그 치료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기가. 그 고주파 물리치료기죠. 그 고주파 그 발생 그 치료기를 보면 밑에 묵직해요. 끌고 다니려면. 그 밑에 크라이스트론이나 마그네트론이 들어있어서 그럽니다. 무게도 무겁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전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고장나면 그 수리하는데도 엄청 비쌉니다. 뭐잘 고장을 하진 않지만. 그래서 마그네트론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 17번 볼까요? 현재는 전파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 파라보라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었다. 파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음,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풍분, 이제 접시 안테나 같은 거 있죠? 아니, 이게 분포 패인 거. 그 파라보라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자, 파라보라 안테나 외에도 슬로티드 웨이브 가이드 안테나, 그다음에 호은 안테나, 페이스 시프트 어레이 안테나, 레이더 전자파의 송수신용으로 뭐 여러 가지 안테나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이게 안테나죠. 이게 레이더예요. 레이더 화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쫙 돌면서 이 표시를 해주죠. 저기 뭐가 날라오고 있다. 저쪽에서 뭐가 있다. 이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저게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걸 판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쭉 바라다 보면서 저걸 판독하는 그 사람들은 또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용평 대위인가요? 그때 넘어올 때 계급이. 그때 이제 그 우리 레이더병이 이걸 보고 있다가 그걸 발견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오고 있다는 걸. 근데 만일 레이더병이 이걸 보면서 어, 딴청 부리다가 이게 날라오는 거 발견 못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귀순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엄청난 폭탄을 쥐고서 날라와갖고 떨어뜨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명도 임무가 막중하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시 방식의 변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의 레이더는 일본 해군의 2호 전함, 2호 2형, 2호라는 것은 전함이 사용한 에이스코프 표시 방식이 용이되었다. 세로축의 전파 강도를 표시하고 가로축의 시간을 표시하여 강도가 가장 큰 반사파가 되어 돌아오는 시간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읽어내고 있었다. 이게 초기 레이더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더 송신기의 방향은 별도로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 다수의 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초기 이 레이더는 아무래도 부실하고 허접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판독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레이더 표시기는 PPI 스코프, 앞에서 본 겁니다. 플랜 포지션 인디케이터 스코프로 불리는 원형의 표시기의 시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주사선, 아까 뺑 돌아온 게 주사선이죠. 안테나가 탐사파를 발사해 반사파를 받고 있을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그 주사선에 의해서 대상물이 2차원상의 소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변천 발전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스코프로 불리는 표시 방식으로는 가로축의 방위, 세로축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일부의 항공기용 레이더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다음에 현대의 레이더 표시기는 통상 레스터 스캔 디스플레이 위에 대상물의 정보를 문서로 표시하거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형 정보 등을 합성해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얘기네요. 뭔가 이렇게 그냥 점이 있구나 이거보다도 여기에 무슨 막 문자로 이게 뭐다 표시 이런 것까지 해주면 더 판독하기가 쉽겠죠. 이동하고 있으면 이동 중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레이더를 피해가는 기술. 스텔스기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레이더를 피해가는 거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빛을 전면 발사하는 재질로 만든 비행기인 스텔스기가 출현하면서 된 것인데 빛을 쏘아보면 레이더 특성상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반사해갖고 이게 전파가 반사돼갖고 되돌아가야 저쪽에서 판단이 되는데 그걸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전파를. 반사되는 게 없으니까 저쪽에서 알 수가 없죠. 그걸 스텔스기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대상을 향해 쏘면 반사시킨다든지 빛을 흡수한다든지 소멸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성능이 있다. 그다음에 각광받는 것은 흡수인데 가장 효율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스텔스기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종류에는 기상 레이더, 웨더 레이더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 감시, 세컨더리, 서베일런스 레이더가 있고, 그다음에 합성 계고 레이더, 신세틱 아퍼처 레이더. 이 합성이랑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신세틱, 그냥 신테틱 이렇게. 그다음에 수동형 레이더, 패시브 레이더, 그다음에 레이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그다음에 폭우 속도 측정기, 머즐 벨라시티 레이더 시스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레이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 레이더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에 배운 과목이라 설명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 참 부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모티콘 물음표를 표시하듯이 수적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